네, 그럼 오늘 이제 세션 1은 클라이언트의 조준호 대표님께서 요즘 최신 AX 동향이나 트렌드,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왜 각광받는지, 대기업 AX는 왜 잘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세션 2에서는 클라이언트의 CTO이신 정교현님께서 이 클로드 코드로 실제로 이 AX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세션 클라이언트 조준호 대표님 모시고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클로드 코드로 실현하는 대기업 AX 실전 전략 웨비나 1차 세션 발표를 맡게 된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일단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에 이 엔터프라이즈 AX에 어떤 트렌드가 있나를 이제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왜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나, 왜 여기서나 저기서나 너도 나도 다 클로드 코드를 얘기하나, 이 얘기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직접 경험했던 이 엔터프라이즈 AX의 이제 실패 케이스와 또 성공 케이스를 하나씩 직접 경험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로드 코드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저희 CTO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제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 이름은 클라이원트입니다. 예, 이 낙후된 입찰을 선도한다는 이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 팀의 슬로건은 이 Make RFP Simple, No More Paperwork입니다. 이 입찰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안 요청서, 그다음에 제안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제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재작년과 작년에 저희는 오픈 AI와 구글의 협력 파트너사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AI를 지금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 창업을 2년 반 정도 전에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 15년 동안 이 싱가포르, 중국, 한국 등지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 많은 경험들을 좀 해왔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싱가포르의 이런 미디어 랜드마크 같은 사업들도 제가 직접 영업과 이제 PM까지도 다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오늘 이 엔터프라이즈 AX를 너무 이렇게 테키한 개발자 입장이 아닌 저 사업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유튜브에만 찾아봐도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DX를 할 때도 제가 느꼈지만 이 DX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도 사실은 밖에 아웃도어에 나와 있는 이런 조형물이지만 이 조형물 자체가 본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조형물을 통해서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백단의 데이터를 모은다가 사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AX에서도 이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엔터프라이즈 AX 이런 웨비나를 할까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의 핵심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복잡한 문서들,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매일매일 한 2,000건, 3,000건 정도 되는 제안 요청서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작업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문서의 페인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 대기업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입찰, 사업 기회들 아니면 정부 정책들, 뉴스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 회사와 핏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정보가 우리 회사에 정말 실효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정보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 일을 뭐 글로벌에 있는 입찰 정보부터 국내에 있는 사업 정보까지 매일매일 이것들을 분석해서 기업들한테 맞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AX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저희는 최소한 이 두 개 정도만큼은 잘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서 엔터프라이즈 AX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 두 가지 코어 솔루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AX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 AX라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에 제가 많은 엔터프라이즈 AX에 대해서 또 정보를 받고 조사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인가를 또 고객과 이런 모든 키워드를 조합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키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내용들이 많죠. 뭐 가장 가운데 보이는 뭐 엔드 투 엔드, 조직과 사람, 그 밑에 뭐 클로드 코드, AX 전환, 뭐 AX 추진팀 만드는 것 자체가 역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계층, 경목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차곡차곡 쌓였다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들을 한 번에 다루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얘기가 나온 그 첫 번째 시점부터 한번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이 클로드 코드, 이 도구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의 성능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 다른 조직과 이 약간 정체성, 철학까지도 막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AX의 첫 번째 단계인 도구,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큰 임팩트를 내고 있는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가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내고 있냐면, 심지어 그저께 저희 클라이언트와 엔트로픽이 같이 협업을 해서 서울 미덥 행사를 한번 가졌어요. 주제가 뭐냐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 클로드 코드가 너무나 발전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이 좀 우울하다. 여러분 코로나 때 코비드 블루 같은 것들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로드 블루 같은 신조어가 막 나오고 있고, 이 너무나 AI를 활용해서 생산성과 정말 이 임팩트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나는 이걸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포모를 느끼고, 나는 개발자인데 내가 더 이상 개발을 할 일이 없네. 나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뀔까에 대해서 굉장히 양면적인 감정이 느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클로드를 통한 사회적인 이 반향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클로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이슈가 나오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GPT가 정말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너도 나도 다 GPT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클로드를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기존의 AI는 지금까지 답을 했다면 클로드 코드는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AI 워크플로우를 잠깐 살펴볼게요. 기존 AI 워크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하죠. 나는 뭐 최근에 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이 AI는 텍스트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AI가 뭐 코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질문한 답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제안을 준다거나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이거를 받아서 직접 내가 복붙해서 수정해서 아니면 뭐 개발자들은 커밋을 해서 실행을 해왔죠. 지금까지 이런 플로우로 되어 왔는데 클로드 코드로는 이제 좀 워크플로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즉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DX에서도 목표가 중요했죠. 클로드 코드도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API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라고 목표만 전달을 하면요. 이 클로드 코드는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행을 지속적으로 루핑을 합니다. 내가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읽고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내가 테스트와 검증까지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완성된 결과를 내 책상 앞에 놓여준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렇게 플로우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 클로드 코드에서 보여지는 이 플로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네, 나 대신 일을 실행해 주는 역할. 이게 바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것들로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지금부터가 궁금한 거죠. 그런 개념은 나도 알아. 들어봤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죠. 이 에이전트를 하나씩 적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전략팀이다. 그러면 똑같아요. 항상 시작은 뭐다? 목표 설정. 목표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전략팀은 이번에 뭐 이커머스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싶어 라는 정확한 목표치를 전달하면요. 이 에이전트는 리서치를 해서 이걸 경쟁사를 분석해서 실행 전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일 아침 이것도 만들 수가 있죠. 매일 아침 전달해줘. 아니면 매주 내 책상 앞에 내 이메일로 전달해줘라고 하면 시장 진입 전략 리포트와 내가 해야 할 액션 플랜까지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재무팀 같은 경우도 우리 재무팀은 영업이익 극대화가 우리의 최고 목표야 라고 한다면 이제 ERP 또는 CRM을 연동해서 예산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죠.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해야지 우리 영업이익이 극대화 될까? 오케이, 이 시뮬레이션이야 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나 매주 또는 매일 이메일로 아니면 뭐 슬랙으로 팀즈로 우리 수익성 개선 제안서와 차기 예산 배정이 딱 전달이 되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영업팀도 똑같죠. 영업팀도 우리는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싶어. 우리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매출을 올려야 돼 라는 목표를 전달한다면 타겟 고객 프로파일링을 만들고 아웃바운드를 자동화시켜서 또 이런 결과들을 받아내는 거죠. 우리는 신규 리드를 이렇게 확보했고 이 신규 리드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액션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런 영업 제안서는 내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것만 들고 가. 그리고 이렇게 회의까지 해 라는 거죠. 네, 이런 실행을 다 해주는 거고 사람은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이제 직접 지금 AI가 할 수 없는 것들, 관계에 의한 것들, 아니면 승인받는 것들, 설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더 집중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잘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엔터프라이즈 AX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도구를 활용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었죠. 조직, 뭐 설계, 연결 이런 것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냐면 하나의 에이전트 각각별로는 하나의 부서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전체 조직의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혼자 우리 팀만 일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전체 회사에 임팩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이 하나하나의 에이전트들을 지휘하는 것들을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이 하나하나의 훌륭한 팀들을
너는 지금 들어가, 너는 지금 빠져,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하나의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 루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도구를 넘어서 클로드 코드를 넘어서 이제 전환까지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따라오고 계시리를 믿고 또 설명드리면, 이제는 제가 아까는 밑에 이제 클로드 코드나 이 도구에 좀 하이라이트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실행 방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직 전체에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네, 바로 그거는 가운데 가장 큰 키워드가 엔드 투 엔드. 결국은 하나의 파이프라인까지 쭉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자체가 재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조직이 재설계된다고 해서 모든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다 동작하고 스스로 다 미팅까지 하고 결과를 딱 낸다가 아닙니다. 이 보시면 조직과 사람, 결국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AX가 완성되지 않고, 특히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더더욱 크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스타트업은 뭐 많아봤자 열 몇 명, 20몇 명 이 정도 인원이 하다 보니까 조직 다 필요 없어, 계층 다 필요 없어, 다 벽을 다 허물자,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유튜브를 봐도.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 그게 과연 먹힐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효율적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유기적인 연결, 조직과 조직의 소통의 부재, 이 병목 현상,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직 간의 합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실제 예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기 전에 이 설명 한번 더 드리면, 제가 예시를 드리기 전에 이 AX의 임팩트가 어디서 나오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일 조직 업무에서는 그 조직에서만 효율성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 조직에 걸쳐서 업무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AX 임팩트가 될 수 있다. 영업팀에서 만드는 인풋 값들을 재무팀이 받고, 재무팀에서 만든 것들을 기술팀이 받아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들, 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바로 그 이제 엔터프라이즈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잠깐 적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무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각각 부서에 정말 이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실무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조직권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딸깍 되지 않습니다. 투입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요즘 딸깍 인기 많은데, 딸깍은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거지, 이 조직 간의 AX가 딸깍 된다고 보지 않고요, 수개월 동안 걸쳐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지금부터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실패 케이스와 성공 케이스, 그리고 국내는 조금 민감해서 글로벌에서 했던 케이스들로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실패 케이스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1위 공항, 얼마 전에도 또 발표가 났는데,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이 또 세계 공항 순위 1등으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세계에서 탑 공항은 어떻게 해봤을까? 근데 왜 실패했을까? 저희와 한 프로젝트가 이제 RFW 문서 작성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Request for Waiver, 즉 생소하겠지만 왜 이 회사가 우리 창의공항과 경쟁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없죠. 내가 이거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옛날 어떤 뭐 정치인 분들은 이게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경쟁이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문서화시키는 작업. 이 회사는 이런 이유로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을 AI로 자동적으로 생성해 보고 싶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승인 문서를 자동적으로 완성해 주는 거. 이 문서에서 이 창의공항이 기대했던 가치는, 이 내부에서 뭐 아까 같이 이 회사는 경쟁 상대가 없다거나
이 회사는 우리랑 유지보수를 뭐 5년 동안 해와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그 러닝 커브 자체가 없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경쟁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낮아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규율들이 다 체크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매일매일 뭐 DB를 다 뒤져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I가 다 만들어줘. 그리고 싱가포르는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영어 실력, 영어 라이팅의 그 편차도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도 똑같이 유지해줘.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밴더들이 있는데 밴더의 계약사만 올려도 과거의 널리지 베이스를 분석해서 이 OC라는 회사는 작년에 우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조건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줄까? 라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였는데요. 결과는 정확도 95%. 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죠? 근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실패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서 자체는 훌륭한데 조직과 합의되지 않은 IT 팀에서만 만들었어요. 즉, 뭐 AX 팀에서만 만든 프로젝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서 자체가 승인이 되게 중요한데 조직 간의 이 승인 체계가 중요한데 다른 조직과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고 이것들을 단독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들이 반발을 사서 우리는 이거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정책이 안 맞아. 라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간의 합의가 없는 단독 조직에서 만드는 이제 그들만의 생각과 이런 정확도, 속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 케이스고요. 그럼 반대로 성공 케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서 글로벌 1위 생명공학 기업이 있습니다. 예, 포춘 500대 기업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 시작부터 구매팀, 재무팀, 영업팀 함께 미팅을 진행했어요. 예, 그 이유가 여기에 목적 자체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수주 사이클 전체를 일원화시킨다. 자동화시킨다. 그래서 수주 사이클에는 구매팀과 재무팀, 영업팀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명확해야 그 다음에 실행도 잘할 수 있고 검토까지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적인 내용은 이 마켓에 어떤 우리 회사의 핏한 영업 시그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에이전트가 찾아줬으면 좋겠고 찾았을 경우 이것들을 QA를 분석해서 재무팀이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면 좋겠고 이것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내부 리포트, 파워포인트나 워드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영업이나 내부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한 사이클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한 이유가 정확도는 오히려 창의공학보다 조금 낮았어요. 예. 근데 왜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냐? 바로 실제로 도입 이후 매출이 45%가 올랐고요. 또 많은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부서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반적인 효율화가 아니라 조직의 프로세스를 혁신시켜주는 그런 성공 케이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실패와 성공 케이스를 하나씩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저 회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AI를 잘 활용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보안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보안적인 거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가장 큰 이슈 보안을 해결을 하느냐?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예, 온프라미스를 한다거나 그래서 외부에 아예 차단시킨다거나 오픈소스 라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설치해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스몰 랭귀지 모델들을 구축해서 사용한다거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보안을 해결했어요.
창의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계약을 맺으면서 보안적으로 절대 이슈 없게끔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들이 들어가서 저희는 뭐 따로 저희가 보안적으로 뭔가 제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오픈 API를 쓴다거나 이런 형태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생명공학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픈 AI하고 공식적인 파트너가 됐어요. 예, 이것도 이제 보안 내용 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큰 이슈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정말 저는 가장 깔끔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런 온프라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들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외부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개선되고 있는 이런 외부 툴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다 가능하다. 근데 다만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뭔가 스타트업들이나 외주 업체한테 니네가 보안 문제까지 다 해결해서 와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안들을 드려도 나중에는 이거는 결국 우리 내부 확인해 보니까 안 된대 라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이거 가이드라인을 그냥 외주 업체한테 전달만 해주셔도 이 문제는 어떻게든 다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조차도 없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없다면 함께 만들어 보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니네가 다 해와 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경험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프라이즈를 만들고 보안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이 엔터프라이즈 AX를 어떻게 우리가 클로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직접 해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성공 케이스 중에 수주의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업 시그널들을 분석해서 파악해서 수주 기회를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안서 아니면 내부 심의 리포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직접 지금부터 한번 클로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클로드 코드의 나홀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클라이언트의 CTO를 맡고 있는 정구열 님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의 코파운더이자 CTO 정구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을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운영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세부적인 팀으로 먼저 구성을 해야겠죠. 이제 리서치 팀, 그다음에 투자 분석 팀, 전략 기획 팀, 영업 실행 팀,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도 이렇게 네 에이전트로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랑은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수집, 전략 수립, 리포트 작성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협업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클로드 코드에서 한 달 전쯤에 새롭게 출시한 기능인데 이제 에이전트 팀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협업하는 그런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 전략 기획, 영업 실행 팀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델도 있지만은, 그런 흐름도 있지만은, 만약에 전략 기획팀에서 연구자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영업 실행팀에서 다른 각도로 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라고 하면 전략 기획팀한테 그거에 대한 자료를 혹은 분석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데모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초기 설정 중요한 컨셉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최근에 좀 많이 핫한 토픽이죠.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마다 각자의 역할과 협력 관계, 그 목적,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얘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엇나가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이렇게 충실하게 되고 또 어떤 다른 에이전트랑 협업을 해. 어떤 데이터를 누구한테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뭘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피드백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얘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저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오케스트레이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우리는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해. 지금 리서치 팀, 투자 분석 팀, 영업 실행 팀, 그다음 전략팀, 기획 팀 이렇게 4개의 에이전트를 소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통적인 목표를 줍니다. 이제 150조 원짜리 국민 성장 펀드가 나왔는데 이 펀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대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이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그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입장에서 이 펀드를 어떻게 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돈을 가지고 벌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각 에이전트마다 내는 산출물이 있습니다. 산출물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뱉어내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랭귀지여서 이제 닥스 형태로 줘. 그다음에 C레벨한테 보고할 거는 PPTX 형태로 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형태,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브 에이전트로 만들지 말고 꼭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팀끼리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얘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모를 저희가 영상으로 미리 좀 찍어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또 라이브로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은 이 전체 과정이 돌려보니까 한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빨리 감기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프롬프트를 그냥 좀 작게 보이는데 그대로 입력을 한 겁니다. 네, 그대로 입력을 했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해뒀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에이전트를 소환할지 얘한테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은 얘가 플래닝을 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나는 이 에이전트를 실행시키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각각 다른 색깔로 생성이 됩니다. 네, 이제 위에 이게 2, 3, 4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그 오케스트레이터가 왼쪽이거든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지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 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에이전트부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전략 리서치 에이전트입니다. 가장 앞단에 있는 친구죠. 그래서 전략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수집하려고 할 때, 분석하려고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수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연구자의 역할입니다. 조금 줌인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어떤 소스에서 수집을 할까? 먼저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 검색을 하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하면은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산출물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좀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줌인을 하면은 이 출처,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공시자료, 산업은행 공시자료, 그 다음에 파이낸셜 뉴스 등 다양한 보도자료, 그 다음에 공시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언제 내용이 발행이 됐는지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 입장에서 이 기사가 우리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최상, 상, 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집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면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에이전트한테 또 추가로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예,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 끝났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받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자료가 생성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가 생성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반도체 AI 분야에 그 펀드가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AI 분야에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30조 원이라는 금액이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에 20.9조 원이라는 금액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큼 배정이 되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배정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 어떤 기업에 이 돈이 흘러갔는지도 나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이제 P5 공장 평택 공장 프로젝트에 지금 2.5조 원이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리벨리온 관련 이렇게 사업에서 이제 6,400억이 여기에 투자가 됐다. 뿐만 아니고 소버린 AI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소버린 AI 2차 핵심 프로젝트에 10조 원이 배정이 됐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사 입장으로서 조건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두 번째 자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운용사와 컨소시엄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운용사 공모 일정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 기준, 운용사 선정 기준, 컨소시엄, 그 다음 공동 투자 사례 다양하게 이제 폭넓게 이 연구자가 연구를 한 거를 자료를 수집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에이전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분석 에이전트인데요. 이제 아까 투자 분석 에이전트는 쉬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죠. 전략 리서치 에이전트가 일을 마치고 자료를 다 수집했으니까 자, 이 수집한 자료를 나 끝났어, 일 끝났어. 다음 일 진행해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가만히 있던 이 투자 분석 에이전트가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투자 분석 에이전트는 이 첨단 기금이 우리한테 얼마나 적합한지, 우리 사업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다음에 경제성이 얼마나 좋은지 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빨리 감기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뽑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를 생성을 하게 됐는데, 네, 투자 분석 보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엑제큐티브 썸머리에서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즉시 초저리 대출을 신청을 해라. 그리고 소버린 AI 메가 프로젝트에 선제 참여를 해라. 이게 뭘까요? 좀 밑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정합성은 이제 NGF, National Government Fund 이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지원 대상이 이제 지원 대상이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20.9조 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경제성은 이제 초저리 대출, 2%대 대출로 일반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그 금액으로, 그 이자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즉시 실행 권고에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즉시 실행 권고에 HBM 및 AI 생산 라인 증설 시 초저리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AI 생산력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버린 AI 프로젝트 참여 계획 수립, 전단 TF 구성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개요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규모가 150조 원이고 그 다음에 주관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고 그다음 지원 방식이 이렇게 되고 네, 이런 일반적인 리포트에 들어가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사업 정합성 분석 왜 우리랑 잘 핏하는 사업인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에서는 2조 원을 이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같은 규모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 금리로서는 이제 700억, 1년에 700억을 갚게 될 텐데, 근데 NGF 금리로는 이제 2.0, 초저리 대출로는 2.0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 동안 합산했을 때 총 1,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양한 시나리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계획. 네. 나중에 실제로 원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걸 뽑았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을 멈추지 않죠. 다른 에이전트한테 혹은 팀장한테, 그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팀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에이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기획 에이전트는 C레벨 보고 자료를 만드는 에이전트입니다. 네, 조금 주민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방금 그 인베스트먼트 팀에서 이제 일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제 스킬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킬스를 사용을 해야 특정 일을 잘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PPT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진들한테 보고를 할 때 실제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워드 형태로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PPT로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하니까 얘가 알아서,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우리가 PPT를 만드는 스킬이 있네 하면서 그거를 가져다가 씁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또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알아서 너가 만들어라고 하면은 이게 템플릿 없이 만들어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만들고, 그런데 좀 좋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템플릿을 이게 있다 폴더에다 집어넣어서 이거대로 만들어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핀터레스트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미지를 MD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 록앤필, 그 다음에 톤 앤 매너를 따라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PPT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디자인하면서 내용도 채워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니까 한 1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중간에 자르고 대폭 이제 빨리 감기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앞으로 가면은 네, PPT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 회사 색깔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룩앤 필로 조금 맞춰봤습니다. 네, 이제 이 PPT는 근데 아까 그 보고서, 그 닥스로 보여드린 그 보고서랑 내용이 별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보고형이니까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용의 흐름, 그 다음에 그 강조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얘가 PPT를 잘 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젠다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네, 개요 등등 이런 식으로 아까 닥스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되, 그 다음에 흐름을 재구성해서 발표하기 좋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했다. 이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 PPT가 만들어졌다.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에이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에이전트는 이 밑에 보시는, 중간에 보시는 그 핑크색 쪽인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에이전트 팀스의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지 혼자 일을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이전트한테 일을 받아서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예, 이제 영업팀이 만드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지금 주민이 안 돼서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영업 실행 보고서. 네, 이거 아까는 그냥 전반적인 전략이나 이렇게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실제 영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실행 위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용 자체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빨리 실행 관점에서 적었기 때문에 이 소버린 AI 2차 메가 프로젝트 집행이 지금 30일에서 60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 볼드체로 AI가 생성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급하게 이거 빨리 TF 짜려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고조건, 우리가 이 성장 이 펀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실행 방안, 전략 측 첫 번째 측은 초저리 대출을 받아서 AI 그 다음에 HBM 생산 라인을 확장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버레인 AI 컨소시엄 지금 10조 원이 거기에 배정되어 있으니 지금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이게 첫 결행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부 기관 운용사 접촉 플랜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공시를 이제 공개 자료를 이렇게 기다릴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프로젝트단 이런 데다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주요 팀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 영업을 하고 관계를 구축을 해라. 이런 것들을 얘가 제안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액션 아이템이 있는지 P1에서 P3, P4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타임라인과 라시 매트릭스, 그다음 리스크 완화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팀으로 이렇게 첨단 산업 기금에 대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 Q&A 세션 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적인 내용, 어떻게 에이전트를 설정을 했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했는지 이런 것들 또한 이제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지막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요청을 주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물으시는 질문 3가지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어떤 플랜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이제 클로드 코드는 주로 이렇게 크게 20불짜리 프로 플랜, 100불짜리 맥스 플랜, 그다음 200불짜리 맥스 플랜 그 추가 맥스 플랜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불짜리 맥스 플랜을 사용해야 된다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에이전트 팀 같은 것들이 굴릴 때는 그 에이전트가 하나가 다 토큰을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짜리 맥스 플랜도 지금 한 3-4시간 바쁘게 굴리면은 토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금방 소진이 됩니다. 그다음 오퍼스, 소넷, 하이쿠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나요? 물론 오퍼스를 사용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센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똑똑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퍼스를 사용하면은 200불짜리 플랜을 써도 30분 안에 크레딧이 소진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퍼스를 사용하는 건 좀 어렵고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소넷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고 실행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또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이제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PDF 형태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세션 발표하시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의응답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질의응답 버튼 누르셔가지고 질문 작성해 주시면 이제 Q&A 시간에 실시간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질문 작성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세션 종료 직전에 행사 종료 직전에 이제 스타벅스 경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클로드 코드 이제 시연을 보셨는데 기본적인 이 클로드 코드 가이드와 그리고 오늘 이제 웨비나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복귀할 수 있는 VOD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오른쪽에 이제 자료 워크샵 신청하시면 이제 다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워크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해당 폼에 이제 워크샵 희망한다고 제출해 주시면 희망자 중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워크샵으로 초청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주제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 너무 많았고 접속하신 분도 많고 질문도 지금 네, 60개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하시는 동안 제가 일부를 조금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하네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건너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설문 응답해 주시면 혹시 요 내용을 보내주시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할 때 클로드 코드를 키고 슬래시 에이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줘라고 클로드 코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 역할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누구랑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MD 파일,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로 이제 그 폴더 안에 저장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지 이제 알고 싶으시면은 이 웨비나 끝나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교육은 아까 이제 안내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보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안 관련된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그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엔터프라이즈 AI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온프레미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혹시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저희 자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컬 베이스가 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웹 베이스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우리 파일 자체가 외부로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냥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로컬 베이스로 만들어서 이 로컬 내 PC에서 내가 이미 작업하고 있는 문서들을 활용해서 그 LLM만 연결시켜서 근데 물론 이것도 그 텍스트가 나가서 들어오긴 합니다. 다만 이 파일 자체가 나갔다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풀고 있고 실제 좀 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라마를 직접적으로 그 대기업 그 GPU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오픈 소스를 다 넣어서 그 안에서만 돌려서 작업도 그 안에서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 CTO님이 직접 진행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온프레미스로 라마를 사용해가지고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이제 모든 외부망이 다 이렇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나 클로드는 API가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되잖아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었고, 이제 저희가 라마로 그 시스템 안에다가 구축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체 GPU가 필요합니다. 이제 라마 70B짜리였는데 70B짜리를 올리려면은 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280기가 메모리가 있는 GPU를 사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를 구매를 하고 그 위에다가 모델을 띄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추론을 하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좋은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로컬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API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하네스를 구축을 해서 검증을 하더라도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게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정확한 목표를 줬을 때 그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AI가 자체적으로 학습한 정보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할루시네이션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AI가 답변을 하는 그 근거를 어떤 데이터, 어떤 정보에 그라운딩을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만 답변을 해라 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사실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연구자가 그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그 근거 자료 로 데이터를 갖고 왔잖아요. 이제 그거 기반으로 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근거로 제시한 답변들은 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냥 너가 알아서 전략을 수립해줘 라고 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분석 툴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진짜 실력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실력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목표 설정, 스펙을 정확하게 잘 적고 마지막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잘 하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나오는 것들도 이 두 가지를 잘 못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줄 아는 파트너 아니면 내부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POC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AX 대기업과 AX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파일럿을 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 POC를 해보신 경험도 있을 텐데 이 파일럿 단계에서는 잘 진행이 됐다가 뭐 끝나고 나서 진행이 안 되거나 이제 파일럿 단계에서 이제 종료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파일럿 POC 단계에서 검증해야 될 뭔가 KPI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실제 예시에서도 들었지만 이 KPI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기업마다의 그 각 부서, 각 팀장님들이 갖고 계신 이 그 오래된 암묵지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그냥 그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X 팀 자체에서나 아니면 제가 그때 창의국제공항에서도 IT 팀하고 막 이랬는데 IT 팀에서는 그냥 IT 기술로만 정확도가 높으면 무조건 KPI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정말로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업 워크플로우가 하나의 수주 라인이 한 2달, 3달 걸렸던 거를 한 뭐 2주 만에 좁히고 싶어. 이게 이제 KPI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POC부터 2달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특정 프로세스 이 긴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 특정 프로세스의 이 기간을 원래는 이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야지 우리가 실제 본 프로젝트 갔을 때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이게 POC가 KPI가 잘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CTO님께서 이제 온프레미스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비용과 성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제 외부 LLM이 완전히 제한된 경우 비용과 성능 사이에서 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도 높은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좀 강력한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8B짜리가 있고 21B짜리가 있고 제가 알기로 70B짜리가 있는데요. 좀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이제 70B짜리를 사용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정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70B를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GPU를 원래는 2개만 할당 받았는데 8개를 할당 받아가지고 그 모든 GPU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에 다른 부서가 이렇게 못 쓰게 된 그런 좀 재밌는 일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확도가 높은 일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센 LLM이 필요하겠죠. 근데 뭐 그냥 서머리 정도 할 거다. 뭐 그런 간단한 작업 정도 할 거다. 그럼 8B 정도만 사용해도 됩니다. 8B 정도를 사용하면은 그거의 한 10분의 1, 한 8분의 1 정도의 GPU의 자원만으로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모델의 크기, 그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에 좀 밸런스를 맞추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어쨌든 이 수치적으로 이제 AX 성공한 비율이 매우 낮은데 네. 성공하는 업체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제가 그런 특징들을 많은 얘기해 프로젝트를 주시면. 다 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저희가 했던 데를 본다면 역시나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리더분들이 이 중심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예. AX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AI를 쓸 때도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 가면 그 이상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끈질기게 끌고 가줘야지 어느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너무 재밌거든요. 막 하게 되고 이게 똑같아요. 이 AX라는 것들도 이거를 정말 끝까지 끌고 이 어려운 지점인데 끝까지 끌고 갈 의지가 있는 리더분들이 이걸 중심을 잡고 가주셔야지 이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저 그 맥킨지 통계는 사실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일단 첫 번째로는 리더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장표에도 적어놨지만 이 실무진들이 참여를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실패 사례처럼 실무진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냥 쓸모없는 그냥 기술만 좋은 그런 쓸모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대다수라서 저 95%가 다 실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쓸모가 있으려면 귀찮지만 그 부서의 핵심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걸 목표로 할 건데 니네가 이 주역이 되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같이 머리 싸매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끌고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정말로 딸깍 없습니다. 예,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딸깍이라는 거는 유튜브에서 정말 그 주목을 끌려고, 예, 정말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그리고 스타트업 개인까지 딸깍이 되겠죠. 근데 스타트업만 돼도요, 이 딸깍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오랫동안 그 플랜을 잡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 AX를 잘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아까 성공한 그 케이스도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왕 시작하실 때 처음 업체를 잘 선정해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팀을 잘 선정해서 오래 같이 갈 파트너 아니면 오래 같이 갈 팀들 이거를 잘 초기에 설정하는 것이 저는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95%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95%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게 90%, 85%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직 전체가 진짜 AX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CTO님이 맥스 플랜을 추천해 주셨는데 예. 이게 전사적으로 클로드를 다 쓰면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사례 또는 뭐 컨설팅 하시는 회사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보다 준호님이 이거는 답변해 주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다들 AI 네이티브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AI 네이티브라는 게 잘 몸에 안 와 닿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AI by default라는 이제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툴을 사용하건 AI가 아니면 쓰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냥 AI가 디폴트가 되는 툴로 사용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실행했고 그리고 매주마다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 AI 시식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3시간, 4시간 동안 업무 외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매주마다 만들어서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에 사실은 저는 다 투자를 했고요. 클로드 맥스를 다 쓰라고 저희는 지시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만 비용 문제.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또 비용이 엄청 이슈잖아요. 저는 매 달마다 그 법카를 다 쓰는데 이 지출 내역서를 다 뽑아요. 그리고 이걸 또 클로드한테 집어넣어. 클로드한테 또 집어넣어서 여기서 누가 안 쓰는 AI 툴을 사용하고 있나? 누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나? 이것들을 그냥 제가 다 봐요. 그러니까 딴 사람 시키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보고 여기서 빵꾸가 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슬랙에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무식하긴 해요. 그 사람마다 찾아가서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되게 오늘 하는 건 되게 반대되죠. 약간 무식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비용 챙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회사의 리더가 이거를 더 챙겨주지 않으면 이거는 빵꾸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사람은 아직까지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주면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거기서 누수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실제로 찾아오십니다. 네. 클라이언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내 이제 AX 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협업하는 게 효율적인지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건 예. 그 이제 사내 AX 팀이라고도 하고 IT 팀이라고 하고 뭐 엔지니어링 팀이라고도 하고 여기 기술을 담당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했던 모든 대기업들은 이제 IT 팀이나 엔지니어링 팀이 저희의 메인 컨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엔지니어링 팀이랑 소통하는 거, 협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그 언어들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쉬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사례로도 설명드렸다시피 엔지니어링 팀, IT 팀이랑만 일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현업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껴서 일하는 것과의 그 결과 차이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AX 팀이랑 일하면 우리 정확도 95%까지 높이면 돼요. 그런가요? 그럼 그것만을 위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95%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실제로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솔루션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현업분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프린트 회의를 하고 매일매일 데일리 스탠드업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원하는 게 맞는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건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확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정확도는 한 90% 정도만 돼도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쓸만한 시스템이 돼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AX팀이랑 어떻게 협업하는지 좋을지 관점보다 제 생각에는 이제 AX팀뿐만 아니고 현업분들, 비즈니스 팀들, 그 다음에 엔드 유저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협업을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 니즈를 계속 발굴하는 것, 이제 PM 역할이 꼭 필요해요. 기술자 입장뿐만이 아니고 PM 역할이 꼭 필요한데 이제 그걸 잘하는 분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꼬리 질문 같은데 질문이 있는데 네. 잘못됐네요. 아까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각 팀별로 구성한 다음에 이걸 오케스트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뭐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 질문이 이거를 뭐 직렬로 각 팀마다 만든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건지 아니면 병렬로 이거를 구조를 짜서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업무를 이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로는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팀을 먼저 어떤 팀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팀원들한테 그거 하나의 에이전트한테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만의 역할을 잘 부여를 한 다음에 서로 협업을 하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팀원들이 필요한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잘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에이전트 띄워가지고 그냥 목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주면은 그 알맞게 그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배분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따로 이렇게 어떤 구현한다기보다 프롬프트를 잘 줘가지고 이 팀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만 잘 설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이 뭐 됐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그 설문 응답하실 때 한번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이 사내 문서, 데이터 정리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클라우드 코드 또는 AI를 활용해서 AX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경우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파트는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예,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들 굉장히 다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널리지 베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요. 저희 역시도 이제 최근에 이제 LLM 베이스의 널리지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도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로드 코드로 이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일단은 MCP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사내 문서들을 다 연결시켜서 클로드 코드한테 뭐 이때는 이 MCP를 활용해서 이 뭐 노션에 있는 걸 갖고 와, 이메일에 있는 걸 갖고 와, DB에 있는 걸 갖고 와, CRM에 있는 걸 갖고 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바는 저는 이 널리지 베이스 이 구조 자체를 LLM의 인프라,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LLM 이전에도 널리지 베이스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LLM의 인프라의 베이스를 갖춘 널리지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걸 진행은 하고 있고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MCP를 활용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놀리지 베이스라고 하면 되게 정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그를 구축을 하는 건데요. 이제 라그 시스템은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이 프롬프트의 맥락을 이해하는 맥락을 가장 잘 잡는 키워드들을 추출해가지고 이 키워드들로 이제 라그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우리 그 사내 문서나 매뉴얼이 방대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가 입력한 그 키워드, 프롬프트에 가장 유사한 키워드들과 매칭되는 그 문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구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거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급한데요. 질문이 아직도 많아서. 네. 네. 아까 이제 보안 얘기는 어느 정도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뭐 AX팀이나 사내 뭐 IT팀이랑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레거시인 경우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권한을 어떻게 어디까지 주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이슈 관련해서도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해결하진 않았었어요. 그 회사 내부에서 뚫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뚫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해달라고 해도 이게 뭐 정책상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좀 내부의 어떤 실세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하나 또 예시를 들어 본다면 이 확실히 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창의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POC 때는 뭐 따로 제약이 없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따로 서버 띄우고 거기서 만들어서 일단 이게 동작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권한, 레거시가 많아서 창의공학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네들의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환경 내에서 그 이제 팀즈에 있고 또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작업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한다면 그런 외부적인 이제 이슈나 보안이나 레거시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서 창의공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희가 그 만들었던 POC를 그 쉐어포인트 안에서 다 작업을 또 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솔직히 저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예, 그런 식으로만 가이드만 내줘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예, 라고 하나 예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하네스 돌리거나 하면 이제 토큰이 증발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토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하는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실지? 효율적으로 이게 방법론 같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상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해보진 않았었던 거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냥 모델을 좀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그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퍼스를 사용할 때랑 소넷이랑 사용할 때랑 진짜 그 토큰 소모 속도가 한 10배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만큼 내가 아무리 좀 최적화를 한다고 해도 그 모델의 자체 그 토큰 소모량을 이제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추론을 할 때나 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쓸데없는 추론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하니스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전 모델을 낮추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RFP 분석을 통해서도 제안서를 만들잖아요. RFP를 올려서 분석하는 거는 저희 하이코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소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PPT로 만들어가는 거는 오퍼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를 이제 쭉 다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그 선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절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토큰 매니징을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설계가 잡혀져 있다면 그런 형태로 효율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없이 그냥 하나로만 쭉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매니징 할 수 있는 그 좀 테크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시연하셨던 작업은 네. 맥스 플랜 기준으로 토큰이 몇 프로 정도 소모가 되나요? 네, 그거 맥스 플랜 기준으로 소넷으로 한 44분 돌렸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토큰이 시간별로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 6시간 동안의 윈도우가 있는데 이 시간에 얼만큼을 쓸 수 있어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 6시간 안에서의 그 캐퍼가 얼마나 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소넷을 사용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 한 30-40% 정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3번 하니까 이제 토큰 리미트 리치드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30-4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한 달에 200불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토큰 소모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간마다 리프레시가 되는데 그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구간은. 근데 그게 리프레시가 되는데 이제 그 리프레시가 되면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멈췄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데 모델을 켜놓고 이제 어딘가 다녀오시면 안 됩니다. 그 에이전트 팀을 켜놓고 다녀오면은 토큰 레이트가 그냥 꽉 차 있거든요. 일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을 딱 멈춰놓고 어디 갔다 오시고 그러시면은 좀 더 절감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제 행사 시간은 끝났는데 네. 질문이 조금 더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더 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 남기셨으면 옆에 경보 추천 버튼 누르시면은 추천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추첨하고 나서 알아서 자동으로 기프티콘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경보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보추천 버튼 누르셔서 이제 끝까지 들으시거나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클로드 코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GPT의 코덱스도 있고 제미나이 안티그래피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클로드 코드가 거기서 가장 간략하다고 보는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코덱스 제가 제미나이 안티그래비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덱스를 좀 많이 사용해봤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거는 어떤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제 코덱스랑 클로드 코드랑 놓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코덱스가 조금 느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결과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체감적이고 그거를 사용했던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클로드 코드를 쓰면서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웠던 그런 어떤 체감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AI 엔지니어분, 다른 엔지니어분도 있는데 이제 그분은 코덱스를 또 좋아하시기도 해요. 코덱스를 더 잘 쓰시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이제 케바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신 뉴스를 잘 팔로우를 못해서 그런 건가? 그 코덱스의
이제 에이전트 팀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틀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는 에이전트 팀 기능이 이제 한 달 한 3주 전쯤에 이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진짜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이제 클로드 스킬이라고 있었죠. PPT를 만드는 그런 스킬인데 엔스로픽 자체에서 좀 다양한 스킬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PPT 만드는 거, 엑셀 만드는 거, 닥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활성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웹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UI UX 최적화, 가장 이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스킬도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냥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클로드 코드가 조금 더 요즘 유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만 덧붙이면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시기도 했지만 저희 AI 그 담당하시는 엔지니어 분은 코덱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한 가지에 종속되는 걸 좀 경계하긴 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도 써보고 코덱스도 써보고 안티그래비티도 써보면서 이 각각의 차이점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왜냐하면 여러분도 클로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클로드가 또 이슈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하나에 너무 종속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하는 편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질문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뭐 해네스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뭐 재무팀, 사업팀 이런 사례들, 실제로 각 팀에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제 AX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뭐 데이터 정리하실 거고, 뭐 온프레미스가 필요하거나 뭐 엔터프라이즈 AI 붙여주거나 이런 건 당연히 하실 건데, 그럼 각자의 각 팀의 업무를 AX 하는 것들은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팀의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걔네끼리 어떻게 뭐 오케스트레이션 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사업적인 걸로만 말씀드리면 에이전트는 사실 오늘 주제가 클로드 코드였어서 더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전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에이전트를 활용한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예, 그냥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까지 가줘야지 그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내부의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에이전트만 딱 제공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알아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개발 관점에서는 프로덕트까지 가져야지 전사적으로 적용을 이게 핏해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네. 하네스 엔지니어링 관련돼서는 또 구엘님이. 네, 말씀하신 것과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단위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동화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 내가 어떤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을 맡았다면은 그거를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한 4개 에이전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빠르게 그냥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다 한 45분 정도 만에 폭넓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 개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사적으로 사용을 할 때 다양한 부서가 있고, 그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전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서로 간에 일을 하는 어떤 워크플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업 기회를 찾고, 누군가는 이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누군가는 그 자금 조달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거가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가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조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해야 될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1000개, 2000개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얼마인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AI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면은 원래 10시간 걸리던 거를 이제 뭐 30분 안에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AI로 자동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진행 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 전사적으로 프로젝트 들어가셨을 때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축해 준다고 하셨고 예. 그러면 뭔가 그런 그 회사만의 뭐 온톨리지, 뭐 데이터 지식도 구축을 정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생명과학 그 케이스를 준다면 그렇게 큰 회사가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갖고 계신 이제 프로덕트 브로셔들을 그냥 브로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브로셔들은 몇만 개를 저희한테 던져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까지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데이터 정리하고 프로그램 구축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팀에서 알아서 이걸 활용해서 AX 해보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AX 다음 프로젝트 들어가셨을 때, 들어갔을 때요? 네, 들어가셨을 때 네. 뭐 온톨로지나 데이터 정리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AX 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프로그램을 저 만들어 설계도 주시고, 설계를 해주시고 네. 그 이후에 실제 업무들 자동화하는 과정은 각 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 업무를 자동화하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된 다음에도 네. 운영하고 유지 보수 관련돼서도 네. 지금 많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좀 요청하시더라고요. 아. 계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더욱더 왜냐하면 한번 구축했다고 끝이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더 최근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운영 이슈나 이런 것들 보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현재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CTO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워크샵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뭐 모든 분들을 모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희망자를 잘 선정을 해서 최대한 이거를 실제로 실습까지 해보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작성 많이 해주셨고 아마 경부처음도 아까 안내해드려서 아마 다 번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5명 추첨하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첨자는 45번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 당첨자는 48번. 세 번째 당첨자분은 28번.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분은 31번. 마지막 당첨자분은 43번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웨비나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남겨주신 것들 중에 최대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꼭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여기 클라이언트 분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질문 100개입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